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 그리고 양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눈 패널 토론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힌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양자 분야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양자 시대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로 합의점이 모이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아이언큐의 최고 매출 담당자 CRO인 리마 알라메딘,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미주 영업 쪽을 담당하다 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참석을 해서 J라는 이제 오스틴 포럼 언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티라고, 이분도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델에서 최신 기술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호스트로 해가지고 헤더 히긴스라는 IBM의 상무급 인사, 그 밥 소렌슨이라는 하이페리언 리서치라는 이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의 이런 숫자적인 통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곳에 양자 분야 전문 수석 애널리스트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3월 9일에 SXSW라는 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음악, 영화, 기술, 문학 등에 관련된 축제에 이제 아이온큐 최고 매출 담당자도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을 나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이 IBM, 아이온큐, 하이페리온 리서치, 그리고 이분이 호스트, 이렇게 앉아서 대중들을 앉혀놓고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J라는 호스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델에서 이 고성능 컴퓨팅과 AI 기술 전략가였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포럼의 임원으로서 호스트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일단 두 다른 아이온큐와 IBM이라는 양컴 기업의 요직자들, 그리고 양컴 분야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모여서 중립적인 뷰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보어, 슈레딩거 모두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양자 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고 이해는 못했지만 이들의 연구로 인해서 양자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특별히 리처드 파인만, 미국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분이죠. 이분이 자연의 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시작되게 됐다. 현재 컴퓨터로도 뭐 화학, 우주, 항공, 제약 등 다양한 분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림잡아서 해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둘이 필요한 경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양자 중첩이나 얽힘이라는 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의 원리를 통해서 큐비트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병렬적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 같은 경우는 32에서 64비트가 되면 성능이 2배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증가를 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정 컴퓨터로는 간단한 분자조차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재, 신약 개발 등에서 아직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비유를 어떻게 드냐, 고정 컴퓨터는 여객기와 같다. 누구나 편하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로켓과 같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는 그런 특수 장치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는 이 둘이 같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리마가 먼저 아이온큐 소개를 좀 해요. 그래서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많이 다른데, 양자 컴퓨터는 한 개가 아니라 수많은 기술 양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의 로드맵, 기술,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면에서 뭐 이거는 필요점의 CEO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인공적인 큐비트, 자연적인 큐비트가 있는데 아이온큐는 자연 큐비트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큐비트들이 모두 동일하고 완벽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와서 전자기장에 가둬서 레이저를 통해 상태를 조작한다. 그리고 모든 큐비트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연결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요거는 아이온큐랑 IBM 양자 컴퓨터 두 개 다 써본 분한테도 제가 들었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 그리고 냉동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 데이터 센터에도 쉽게 통합을 할 수 있고, 이미 시애틀의 첫 제조 공장을 개장을 했고 양자 컴퓨터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확장성 달성을 위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QPU들을 얽힘으로 묶어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기준으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실행했을 때 양자 컴퓨터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이제 미국 표준을 개발하는 NIST의 일부인 QEDC라는 기관이 선정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36AQ로도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게 되고, 64AQ로는 1800조 개의 이 상태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IBM 측의 헤더 상무는 무슨 얘기를 하냐. 양자 컴퓨팅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오래 이어졌는데 16년, 23년이 중요했다. 16년은 IBM이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해고 2023년은 주요 이정표로 네이처지에도 올라갔는데 고정 컴퓨터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달성해서 실용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을 하는 코드를 배포해서 실용적인 결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실용성을 보여줬다는 것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엄청 주목을 많이 받진 않았고요. 아, 요 정도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구 결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성을 가지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첫 응용 분야, 사례를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런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IBM이 양자 로드맵을 확장하게 됐다. 그리고 이 하이페리온 리서치의 양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밥은 뭐라고 했냐. 이 고성능 컴퓨팅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있는 리서치 기관인데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문의를 많이 했다. 그 양자는 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기업, 정부, 투자자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2023년 양자 시장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쳐서 한 6,450억 그리고 22% 연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이고 26년에는 2조 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이페리온의 예측은 상당히 잘 맞아왔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높다. 빠르게 성장한다. 양자 컴퓨터 분야는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최적화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고 AI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는 모든 기업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넓은 적용성을 갖추고 모든 IT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아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는데 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는가? 첫 번째는 조직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는 양자 관련 능력을 갖추어야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뭐 당연한 거죠. 경쟁사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호스트로 돌아와서 양자역학은 의심을 받아왔지만 현실이고 엑스레이나 레이저 등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에 이미 활용이 되어 왔다. 스타트업들 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총 3위까지 올라온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를 통합시키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양자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투자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가 여기 참여한 분들한테 Q&A를 던져요. 그래서 양자 분야에서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이고 현실 세계의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래서 IBM에서 뭐라고 하냐. 과학적인 발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엔지니어링 문제가 됐다. 이 얘기를 아이온큐에 지금은 사임을 하셨지만 듀크 양자센터장으로 아이온큐와 협력을 하고 있는 크리스 먼로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조 엔지니어링 문제로 옮겨갔다는 거는 아이온큐만의 생각이 아니라 IBM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도전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력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엔지니어링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이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리마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는 실제 양자 컴퓨터로 풀 문제를 가진 기업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 양자 머신러닝 분야가 AI의 양자를 합치는 것인데 이게 매우 유망해 보인다. 그래서 이 양자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이 밥이라는 분이 얘기해줬지만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합쳐져서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문제로 함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밥은 뭐라고 하냐? 양자 컴퓨터도 고정 컴퓨터처럼 한 개의 칩만 쓰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의 칩들이 합쳐져 하나의 컴퓨터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리마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의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통해 이 확장성을 구현을 할 건데 현재 1단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이런 장난감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더 발전되고 더 검증을 하면서 곧 기업들의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되게 불리시한 발언을 해주고 밥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IBM의 전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정 컴퓨터 초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 전 세계에 컴퓨터 5개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무려 IBM의 전 회장이. 근데 이 사람은 거대한 장치 앞에 있었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지금 양자 컴퓨터가 그 단계이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 그 기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토마스 왓슨처럼 이 잘못된 사료로 남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우위.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성능이 좋아지고 가치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곧 달성될 것이라고 동의를 했고요. 첫 양자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헤더 같은 경우는 IBM은 이 분류화, 이제 AI 머신러닝 분야, 아이온큐의 리마는 양자 머신러닝, 그리고 양자로 이 챗GPT 같은 뭔가를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생성형 AI가 이제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양자로 하면은 자료가 적어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큰 가치를 낼 것이다. 밥 같은 경우는 간단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이미 이런 양자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에 들어오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이것을 트럭으로 옮길 때 D-Wave의 솔루션을 쓰면은 15분마다 변수들을 체크해서 새로운 방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실제적으로 비용 효율화나 장비 활용도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적화 분야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양자 컴퓨터가 그럼 언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RSA 방식의 암호화를 깰 것인가?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미국의 표준 기술 개발원이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런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암호화를 배포하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애플은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렸지만 iMessage라는 서로 이 문자나 그림을 주고받는 애플 제품들끼리 거기에 이미 양자 내성 암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IBM 같은 경우는 조직들은 걱정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정부들, 대학들, 혁신센터, 연구소 등 그리고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도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IBM이 작년에 500개의 회사를 조사를 했는데 이미 양자 준비에 평균 매년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자동차 등 재료 설계, 제조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매 판매, 월마트나 이런 마트들 이쪽이 이제 막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융 섹터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위험 분석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가져다 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금융기업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월가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약, 생물과학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금융 섹터라면은 말코 피스토이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JP 모건 체이스의 임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금융 섹터에서 일어나는 양자 관련 일들을 잘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분의 소식을 좀 팔로우업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라 라고 했더니 그냥 시작해라. 시작하기가 쉽고 적은 돈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써볼 수 있다. 문제를 다른 시야로 보자. 이제 우리에게 잠재력이 주어진다. 링크드인에 가보면 뛰어난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봐도 좋다. 왜 중요한지도 잘 알려준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 양자 전문가들이죠. 양자 기업의 요직자들이기도 하고 양자 수석 애널리스트가 해주는 얘기인데 양자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화가 전 상당히 우리가 양자 컴퓨터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양자가 과연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양자 컴퓨터는 만드는 문제로 옮겨왔다. 더 이상 연구라기보다는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교수뿐만 아니라 IBM의 상무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많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용성을 갖추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 현재는 간단한 것만 시연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조직들이 많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되기만 한다면 경쟁사들을 몇 배나 앞서갈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IBM의 전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 5대만 컴퓨터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했던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양자 머신러닝, 최적화 등에서 첫 실용적인 사례가 곧 나올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총평은 양자 기업이나 양자 애널리스트들의 자신감이 굉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이나 이 실제 내부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요직자들의 굉장히 오래 봐왔던 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투자 잘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서 나눈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서 힌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가치도 창출하지 못했고 기초 단계지만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시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